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왜 우리가 금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명하게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세금이랑 이렇게 해서 제가 조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이 지금 뭐 지붕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그리고 중동 정세가 지금 악화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변동 상황 때문에 안전 자산인 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의 50년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이 꾸준히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금은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이기도 하고 안전 자산이기도 한데 이 가치까지도 꾸준히 장기로 보면 올라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현금 대신 금을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이다. 그래서 안전 자산으로 금을 일정 비율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는 거는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정세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금 투자에 대해서 지금 이 비교 사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24년에 여러분들이 1kg 금괴 10개를 갖고 있으면은 24년에요. 평균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평균 주택을 살 수 있을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공황 직전에 1929년이죠. 이 대공황 직전에 정점을 찍었던 주택 가격이랑 금액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것은 사실이다. 그 이상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1929년 중간 주택 가격이 약 5천에서 8천 달러였는데 중간 지점이 6,500달러였잖아요. 그런데 29년에 10kg당 지금 353온스인데 금 가치가 7,297달러였다. 온스당 20.67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아까 나눠보면은 금괴 10개로 29년에 한 개를 살 수 있죠. 집 한 개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년에 지금 기준주택 중간 가격, 그러니까 사상 최고인 42만 달러, 그냥 이렇게 보겠어요. 42만 달러인데, 금 가격이 온스당 2,360달러로, 10kg로 하면은 83만 3천 불, 이렇게 되죠? 3천 달러 이렇게 나와서, 이걸 나누면은, 이제는 29년과 같은 양 막대에 대해서, 두 개, 그러니까 반올림 하면은 이제는 두 개를 살 수 있다. 이렇게 금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냐면 가치가 꾸준히 오른다. 지금 비교해봤죠? 29년에 내가 금을 10kg 갖고 있었으면은 그때 주택을 한 1.12개 살 수가 있었고요. 24년에 내가 금을 10kg 갖고 있으면은 두 개 정도 살 수 있다. 1.98이니까 두 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5년 동안 미국 주택 대비 금의 가치적 구매력은 거의 2배나 증가를 했다. 이렇게 금이 가치가 높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차트로 비교해 보면 30년 동안은 금은 500%, 약 500% 상승을 했고 주택 가격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있죠? 이거에 300%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금은 주식 다음으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통화 대비해서도 훨씬 금의 가치가 더 좋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미국 달러 있잖아요. 미국 달러는 1971년 이래로 금 대비 98.47% 평가 절하됐습니다. 즉 미국 달러는 53년 만에 금속 대비, 그러니까 금 대비 98.5%가 가치를 잃었다. 한편 유로와 N이죠. 일본 N은 같은 기간 동안 98.3%, 96.7% 하락을 했고 스위스 프랑은 93.35% 하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물건이 그래서 더 비싸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제가 20년, 10년, 5년 차트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지금 20년 차트는 지금 20년 동안 금의 가치는 500%가 늘었는데 반면에 미국 주택 가격은 110%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동안은 금 가격은 85%나 급등을 했는데 주택 가격은 93%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택 가격이 높게 올랐네요. 10년 동안은. 그리고 마지막 5년 동안은 지금 미국 주택 가격보다 26%나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사실 금은
오늘의 가격 기준으로 36%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를 계속 보이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부동산보다 더 금이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5년 동안은 S&P 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약 89%로 더 높았다. 그러니까 S&P 500이 83%였는데 89%가 나와서 약간 높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세금, 뭐 자본 통제,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 때문에 금 가격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그 다음에 브릭스와 G7 이거에 지금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계속 금 가격은 오를 것 같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장기채 있잖아요. 장기채랑 뭐 지금 금이랑 비교해봐도 이격이 지금 24년부터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금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브릭스죠. 브릭스랑 G7이랑 지금 경쟁을 하는데, 신흥 지금 뭐 중국, 러시아, 브라질, 뭐 인도 이쪽을 필두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이제는 PPP 기준, 이 구매력 기준에서 G7의 경제력을 넘어섰잖아요. 이게 넘어서면서 얘네들이 지금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통화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브릭스 통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금 뭐 40%, 그 다음에 원자재 뭐 6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통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이게 참 G7이 이제는 점점 밀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 계속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이제는 계속 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청나라 시절 있잖아요. 청나라 시절 1840년 이전에 중국은 차 지금 보면은 도자기, 비단을 서양에 수출했지만, 서양은 금과 은 외에는 중국에 수출할 것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결국 영국은 이를 위해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 현재 이 중요하죠.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영국이. 근데 현재도 지금 청나라랑 비슷한 시기가 왔다. 현재 중국은 주로 광물 자원과 농수산물을 수입하며 다양한 공업 제품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세계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중국이 못 만드는 게 없죠. 그래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죠. 점점 보유하고 있으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장기적인 무역 흑자는 우연이 아니라 중국인의 뭐 규모, 근면, 지능, 효율성 뭐 이런 게 있어서 불가피한 결과이다. 아시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조업을 계속 키워내고, 중국 제품이 전 세계에 안 팔리는 게 없다. 그러면은 위안화 거래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이런 걸 견제하려고 지금 미국이 무역 전쟁을 걸었잖아요. 걸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계속 공산품들을 수출하고 있으니까 무역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미국 달러가 패권을 잃냐 이건 아니지만, 점점 이렇게 위안화의 거래 이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이에 따라 중국의 위안화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허용했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위안화 거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된다. 왜냐, 예전에는 거래량이 US 달러가 83%였고 불과 10몇 년 전에는 0.3%였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이제는 52.9%고 US 달러는 42.8%다. 그래서 요즘 보면 또 미국이 페트로달러도 이제는 철회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달러의 이런 거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은 위안화를 이제는 페트로 위안으로 바꾸면서 거래를 더 많이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브릭스가 점점 뜨고 있고, 브릭스의 국가들 중에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금을 모은다. 왜냐? 금 기반의 기축 통화를 또 만들려고 하니까, 브릭스 통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금이 계속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미국이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미국이 기축 통화를 갖고 있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하고 있으면서 언제 진짜 이게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뭐 1급 패권이라고 요즘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지금은 점점 그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도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도 그런
그런 류의 얘기를 하면서 점점 이제 전쟁을 하지 않겠다,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이 부채가 너무 많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 달러를 찍어내면서 계속 밀어내고 있어요. 이 경제를 달러를 찍어내면서 계속 좋게 만드는데, 이 부채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왜냐? 중국이나 사우디나 아니면 이런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국채를 안 사줘요. 미국채를 안 사주고 오히려 금을 모아가고, 그런데도 미국은 계속 이 빚이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계속된다면 미국 부채는 25년까지 40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는 17년 이후 불과 8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8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는 또한 현재 부채 수준에서 16% 증가한 것이며 예상 GDP 성장률은 4%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미국 연방 부채는 경제보다 4배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빚으로 가는 경제가 언젠가는 터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미국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계속 다른 나라 눌러가면서 키우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 경제들을 핏바라가면서 키우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 G7은 점점 쇠락하고 있고, 지금 유럽의 경제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영국은 지금 폭등 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랑 뭐 어디죠?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지금 경제가 뭐 30년 만에 최악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왜냐면 러시아에서 값싼 가스를 받다가 이제는 못 받게 되니까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으면서 점점 G7은 쇠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브릭스가 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뭐 서론이 이렇게 그렇지만 그래서 금에 투자해야 되고요. 그래서 금 투자 방법이 뭐가 있냐?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투자가 있고 간접 투자가 있어요. 근데 직접 투자는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골드바를 구입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RX 금 투자가 있어요. 거래시장, 금 거래시장에 KRX라는 금 거래시장에서 금 투자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 통장을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간접 투자로는 금 ETF를 사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금 펀드를 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바를 구입하기가 있는데, 장기간 금에 투자하고 싶을 때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KRX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폐공사, 은행, 거래소는 물론이고 소위 말해 금은방에서도 금을 살 수가 있다. 최근에는 편의점에서도 금을 팔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사서 보유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장점은 보유세와 상속세가 붙지 않고요. 실물 상품인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이 가능하다. 단점은 뭐가 있냐? 금고가 필요하죠. 이거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부가가치세 10%랑 기타 수수료 5%가 들어간다. 이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KRX 금시장에 투자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금거래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KRX 금시장,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 현물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거래할 수가 있는데, 뭐 국제 금 시세에 따라 금 현물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100g 넘게 사면은 골드바로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리고 매매 차익이 나면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는 펀드 ETF와 다르다.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다. 약 0.3%고요. 그 다음에 1g 단위로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개인형, 그러니까 퇴직연금 IRP, 그 다음에 지금 ISA 이 계좌로 투자할 수 없다. 그리고 전용 계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모은금은 골드 바로 꺼낼 때는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10%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금통장 개설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지금 은행에서 금통장을 만들고 원하는 만큼 입금을 하면 끝이다. 그래서 국제금값과 환율에 맞춰 금이 적립된다. 그래서 모든 금을 실물로 찾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이 방법이 가장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장단점을 봐야겠죠.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간편하다. 장점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0.0901 그램 단위로 투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입출금이 자유롭다.
단점으로는 뭐냐면 세금과 수수료가 부담이 크다. 그다음에 매매 차익에 배당 소득세 15.4%가 붙고 금을 사고 팔 때 수수료 1%도 내야 한다. 그다음에 금을 실물로 찾을 때 부가가치세 10%와 기타 수수료도 통장이지만 이자가 없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기타 수수료도 내야 되고요. 통장인데 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다. 그래서 예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니까 조금 이거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겁니다. 금 ETF에 투자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세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왜 세금을 절약하냐? 연금 통장 있잖아요. 여기에 금 상장 지수 펀드 ETF를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 ETF 있잖아요. 이게 금값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ETF 상품으로 증권사에서 살 수가 있다. 이거 에이스 KRX ETF 있잖아요. 금 ETF 이거 사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물 가격에 따라 상품과 선물 가격에 따라 상품이 위아래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나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뭐냐면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연금계좌, 연금저축이랑 IRP, ISA, 여기에도 투자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장점이죠. 그 다음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4%가 붙는다. 단점은. 근데 보수와 수수료 그리고 거래 수수료도 내야 된다. 이게 좀 단점이다. 그리고 금을 실물로 받을 수는 없다. 이거 근데 우리가 실물 굳이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큰 단점이 아니라고 보고요. 선물 ETF에 투자하면 롤오버 비용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금 선물은 롤오버 비용이 발생해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 정리를 못했는데 금 펀드에 투자하는 게 있는데요. 금 펀드가 뭐냐면 금 관련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금광이나 아니면은 금 관련 회사 이런 데에 투자해서 차익을 남기는 이런 펀드인데 여기에 투자하는 건데 장점은 뭐냐면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 가치가 높아질 때 금값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 단점으로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또 잘못했네요. 이렇게 쭉 단점은 뭐냐면 제가 찾은 게 있는데 단점으로는 금값 외에 다른 리스크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금 가치가 변하는 거 외에 다른 리스크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단점이 또 뭐가 있냐면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되고 펀드 수수료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한 게 있는데 한눈에 보는 거예요. 미래에셋을 갖고 왔는데요. 금 투자 방법별 한눈에 보기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투자 시 세금. 금 펀드에 투자하면 파생형 주식형이 있는데 원금은 다 비보전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배당 소득세 15.4% 이렇게 뗀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LS, 그 다음에 ETF 이렇게 투자하는 게 있는데 저는 ETF를 추천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접 투자 시에는 세금이 어떻게 되냐. 골드뱅킹, 은행으로 투자하는 거는 배당소득세 15.4%가 있고 수수료가 1% 내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물 인출 시 10%의 부가세와 플러스 5%의 5% 수준의 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KRX 금시장에 투자하면은 증권사에서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세금은 비과세가 있습니다. 세금은 비과세고요. 수수료는 0.5%고 실물 인출할 때는 10%의 부가세와 소액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고요. 여기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고요. ETF에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ETF에 투자해서 여러분들 연금저축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서 절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비과세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투자할 만한 ETF가 뭐가 있냐 찾아봤는데 이거 하나 있습니다. 에이스 KRX 금 현물. 그러니까 현물로 투자하는 거는 ETF가 에이스 KRX 금 현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ETF 번호가 411060 이거 검색하셔서 투자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연금저축에 이제 이것도 꾸준히 모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투 운영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자금 유입이 1등이다. 지금 보면은 1342억 원 이렇게 집계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자금이 되고 있고요.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의 가치는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이제는 진짜 미국이랑 중국이랑 필두로 해서 G7과 브릭스의 이 경쟁 구도 때문에 금의 가치는 가운데에 낀 금의 가치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겁니다. 왜냐? 브릭스 국가들이 계속 금을 더 모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금에 안전하게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나 요즘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어떤 분은 뭐 경기 대공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 대공황이 와도,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와도 그래도 가치 방어가 되는 게 금이다. 금이 가장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금부터 모아 가고 있다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아니면 경제 대공황이 온다 그러면은 그때 금을 다 파시고 그때 값싼 이런 주식들을 줍줍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줍줍하면 되는데 그런 기회가 과연 올지는 모르겠어요. 100년에 한 번씩 온다는데 과연 100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고요. 요즘 보면은 진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서 그런 기회가 진짜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그래요. 여러분들도 미국에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 국제 관계에서 지금 계속 뭐 러시아랑도 부딪히고 그다음에 중동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게 서서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뭔가 그런 게 불안하다. 그래서 불안한 만큼 저는 금을 조금씩 모아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